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의사입니다. 19년 동안 저는 서울에서 가장 바쁜 병원 중 한 곳의 응급실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7년 전부터 제가 알아차리기 시작한 패턴만큼은 그 어떤 것도 저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의식은 있지만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몇 분 안에 많은 환자들이 제 눈앞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것을 봤을 때는 단순한 당뇨병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식중독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5번째 사례를 보고 나서 저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가장 저를 두렵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 모두가 평범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한 식사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위험을 전혀 모른 채 매일 먹는 식사였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추적했습니다. 이 환자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증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냈습니다. 음식 안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패턴을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쓰러지기 90분 이내에 뿌리채소를 계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계피요? 지금 부엌찬장에 있는 그 흔한 향신료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제가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만 매년 이 특정 조합으로 인해 400명 이상이 입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단순한 현기지증이나 피로로 오진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 73세의 할머니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산에서 온 68세 퇴직교사는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천에서 온 59세 직장인은 아내가 발견했을 때 말을 할 수 없었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구마와 계피였습니다. 비트를 계피 향신료로 구운 것이었습니다. 당근을 꿀과 계피로 버무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그토록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비트, 특정 종류의 당근 같은 뿌리채소에는 특정한 종류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몸은 천천히 이 전분을 당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계피에는 혈류에서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인슐린은 아니지만 너무나 비슷하게 흉내내어서 여러분의 몸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뿌리 채소의 전분이 혈액에 당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계피 화합물은 세포에게 가속화된 속도로 당을 흡수하라고 지시합니다. 혈당이 격렬하게 급상승한 다음 똑같이 빠르게 급락합니다. 이 전체 주기는 9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급락 중에 안정적인 포도당에 의존하는 뇌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떨리고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제 응급실에 도착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뇌는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데 위는 여전히 음식을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 최악의 사례는 45세 이상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이 이미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조합을 추가하면 여러분의 몸이 단순히 감당할 수 없는 대사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피가 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채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먹으면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함께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먹으면 여러분의 몸 안에 소리 없는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토록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1시간 동안은 완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저는 73세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서서 52세 여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오후 간식으로 계피를 뿌린 구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90분 후 그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구급차가 서울의 삼성의료원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식료품 저장실을 확인하십시오. 고구마가 있습니까? 계피가 있습니까? 만약 이 두 가지가 집에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소리 없는 살인자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19년 동안 응급 의료 분야에서 일하되 왔습니다. 저는 417건의 심각한 저혈당 쇼크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그중 83명의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21명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극의 60%가 한국 가정에서 두려움 없이 먹는 특정 음식 조합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채소와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데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몸은 그 조밀한 전분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킵니다. 췌장은 즉시 인슐린을 분비하여 그 당을 관리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계피에는 세포 수준에서 인슐린을 흉내내는 신나말데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을 결합하면 이중 인슐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혈당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격렬하게 급락합니다. 이 조합을 먹고 90분 이내에 포도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응성 저혈당증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을 위해 전적으로 포도당에 의존하는 뇌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땀을 심하게 흘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아무도 여러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뿌리채소는 고구마, 비트, 당근, 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은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는 전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계피 반 티스푼만 함께 먹어도 소화기관에서 즉시 반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당뇨가 없었습니다. 혈당은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셨습니다. 약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딸이 좋아한다고 계피를 바른 고구마 조림을 만드셨습니다. 오후 차와 함께 작은 조각 3개를 드셨습니다. 박 여사님의 몸은 그 대사 혼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분 단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킨 지 15분 이내에 전분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췌장에 들어오는 당을 감지하고 인슐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계피 성분은 이미 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어 마치 두 번째 인슐린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45분이 지나면 실제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계피 신호 때문에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70분에서 90분 사이에 위험구역에 도달합니다. 혈당이 데시리터당 60mg 이하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때 증상이 폭발합니다. 작년에 아산병원에서 67세 남자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초혜 씨는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노점상에서 파는 계피 설탕을 많이 입힌 군고구마를 드신 후였습니다.
최 씨는 차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도착 시 혈당 수치는 38이었습니다. 살아나셨지만 11분간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시력을 영구적으로 일부 잃으셨습니다. 이런 조합은 지금 한국 음식 문화 곳곳에 있습니다. 계피 고구마, 라떼, 카페에 구운 계피 비트, 계피 프로스팅을 바른 당근 케이크, 이런 유행하는 음식들이 매주 서울, 부산, 인천 전역의 응급실로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5세 이상이시라면 위험이 2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민감도가 변합니다. 췌장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간의 응급 포도당 방출 능력이 느려집니다. 이것이 혈당 폭락을 더 빠르고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재료들이 함께 들어간 미리 만들어진 음식은 모두 버리십시오. 즉시 라벨을 확인하십시오. 고구마와 계피가 함께 있으면 드시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드리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뿌리채소와 계피를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즉시 복합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15분 이내에 이 전분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포도당 분자로 전환됩니다. 췌장이 이 당을 감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해서 세포로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몸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히드라는 화합물과 폴리페놀 폴리머라는 또 다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 연구들이 이 화합물들이 몸속에서 인슐린 작용을 흉내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번째 인슐린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자연적인 인슐린과 더불어 계피가 혈액에서 더 많은 당을 강제로 빼내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60분에서 90분 이내에 혈당 수치가 정상인 데시리터당 120mg에서 50 또는 심지어 40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뇌가 기능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힘들어합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의 박 씨였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부엌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후 간식으로 구운 고구마에 계피 가루를 뿌려서 드셨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인터넷에서 계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드신 지 85분 후 의자에서 일어나셨는데 즉시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고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날 딸이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바닥에 몇 시간 동안 혼자 누워 계셨을 것입니다. 병원 도착 시 혈당은 42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맥 주사로 응급 포도당을 투여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 뿌리채소는 고구마, 감자, 비트, 당근, 순무입니다. 고구마가 가장 위험합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약 27g의 전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아주 빠르게 당으로 전환됩니다. 비트가 2번째로 위험합니다. 이미 천연 당분과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중 영양을 만듭니다. 비트에 계피까지 더하면 인슐린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2년 동안만 건강 샐러드에 구운 비트와 계피를 함께 넣어 먹은 환자분을 18명 치료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위험 구간은 식후 60분에서 120분 사이입니다. 이때 혈당이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증상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걷거나 운전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멈춰버립니다. 증상은 특정 순서로 나타납니다. 첫째, 방금 먹었는데도 갑자기 배가 고픕니다. 뇌가 포도당을 필요로 하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둘째,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마와 위십술에. 셋째,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컵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넷째, 시야가 흐려지거나 반점이 보입니다. 다섯째, 혼란스럽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뜁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집니다. 4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이 반응이 3배 더 위험합니다. 췌장이 이미 더 느리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을 조절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인슐린 신호에 더 저항력이 있습니다. 이 음식 조합을 추가하면 노화된 신체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완벽한 대사폭풍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어떤 뿌리채소가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이 대사 위기의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19년간의 임상 작업을 통해 정리한 것이며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가장 위험한 3가지 뿌리채소는 고구마, 감자, 비트입니다. 고구마가 가장 위험합니다. 고구마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전분 함량이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정확히 같은 순간 계피 화합물은 췌장을 속여서 혈당이 실제보다 훨씬 높다고 믿게 만듭니다. 췌장은 당황하여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90분 이내에 혈당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게 급락합니다. 이것이 저혈당증이며 이것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피를 뿌린 고구마를 먹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활력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혈당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아직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60분에서 90분 사이에 급락이 시작됩니다. 먼저 땀이 납니다. 이마와 목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그 다음 손이 떨립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일부 환자들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너무 빠르게 저하되어 전화기에 손을 뻗을 만큼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과 8개월 전에 강남에 사는 67세 박 씨라는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계피를 뿌린 구운 고구마를 먹은 지 95분 후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혈당은 32였습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우리는 즉시 정맥 내 포도당을 투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침 딸이 방문했습니다. 만약 혼자 있었다면 혼수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일반 감자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조금 덜 심각합니다. 비트는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까다롭습니다. 비트를 갈아서 풍미를 위해 계피를 넣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마십니다. 그것은 대사 시한폭탄입니다.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뿌리 채소에는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피에는 인슐린 활성을 모방하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결합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당이 있다고 몸에 알리는 동시에 혈류에서 당이 너무 빨리 사라지게 만듭니다. 몸은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습니다. 45세 이상이면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당 조절 시스템이 이미 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젊었을 때만큼 효율적으로 간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미 손상된 시스템 위에 이 음식 조합을 추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혈당증의 증상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쉬려고 누우면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심각한 저혈당 발작 중에 누워 있으면 경고 없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가 있습니까? 계피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까? 많은 한국 요리법이 정확히 이 조합을 요구합니다. 계피 고구마 라떼, 계피를 뿌린 구운 고구마. 이것들은 카페와 건강식품 가게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조합을 먹고 나서 어지럽거나 약해진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경고를 외친 것입니다.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원하는 모든 풍미를 제공할 3가지 대체 향신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제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권장 사항이며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계피가 뿌리채소와 함께 그렇게 위험하다면 도대체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좌절감을 이해합니다. 수십 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고구마 요리에 계피를 넣어왔을 것입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대체품은 카다몬입니다. 이것은 제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권장하는 향신료입니다. 카다몬은 뿌리채소와 아름답게 어울리는 따뜻하고 약간 달콤한 풍미가 있지만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다몬은 인슐린 기능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복합 효과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73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구운 고구마의 계피 대신 카다몬으로 바꿨습니다. 2주 이내에 그녀는 오후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70에서 200 사이로 심하게 요동치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당 약 4분의 1 티스푼의 카다몬 가루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4분의 1 티스푼. 더 많이 넣지 마십시오.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안전한 대체품은 생강가루입니다. 생강이 아니라 말린 생강가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강은 계피보다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린 생강가루는 소량 사용할 때 인슐린 모방 위험 없이 따뜻함과 풍미를 제공합니다. 저는 뿌리채소와 섞는 생강가루를 8분의 1 티스푼 이하로 권장합니다. 인천의 68세 은퇴교사인 초혜 씨는 제가 그에게 위험에 대해 말했을 때 겁에 질렸습니다. 계피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환자분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계피를 뿌린 구운 비트를 드셨습니다. 무려 5년이나요. 그분이 아주 작은 한 꼬집의 생강가루로 바꾸자 아침 저혈당 증상이 단 3일 만에 멈췄습니다. 단 3일 만에요. 그분은 매일 아침 10시마다 느끼던 끔찍한 떨림과 식은땀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대체품은 육두구입니다만 아주 조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육두구를 많이 사용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작은 한 꼬집, 은은한 향만 더할 정도만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뿌리채소 2인분에 16분의 1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육두구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주된 향신료가 아닌 보조 향신료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께서는 으깬 고구마의 신선한 육두구를 강판에 가볍게 3번만 갈아서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미묘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응급실에서 제가 보는 것처럼 패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3가지 향신료를 아주 소량씩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전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카다멈 8분의 1 티스푼, 생강 가루 8분의 1 티스푼, 그리고 육두구 아주 작은 한 꼬집을 섞으세요. 이 혼합물은 신진대사를 파괴하는 대신 실제로 건강한 신진대사를 지원하는 복합적이고 따뜻한 풍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안전한 대체품을 사용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향신료를 뿌린 뿌리채소를 절대 먹지 마세요. 항상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삶은 계란, 구운 생선 한 조각, 심지어 두부 한 조각이라도요. 단백질은 전분 흡수를 늦추고 급격한 혈당 변화를 방지하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3가지 대체 향신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5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즉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제 환자분들을 응급실에 오지 않게 해준 정확한 대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황입니다. 이것이 뿌리채소의 계피를 대신할 주요 대체품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강황은 한겸 효과가 있는 커큐민을 함유하고 있지만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계피와 달리 강황은 혈류에서 인슐린 작용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구운 고구마에 강황을 뿌리면 몸이 전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합니다. 복합 효과가 없습니다. 위험한 급락도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제 환자분들을 통해 이것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나 중간 크기 비트 2개당 강황 가루 2분의 1 티스푼이 필요합니다. 굽기 전에 올리브유 1티스푼과 섞으세요. 기름은 몸이 강황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름 없이는 보호 효과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히 이렇게 바꾼 4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끔찍한 인슐린 급락으로 제 응급실에 다시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체 향신료는 생강입니다. 가루가 아닌 신선한 생강이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는 인슐린 모방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복합 전분의 건강한 소화를 돕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신선한 생강을 준비하세요. 껍질을 벗기세요. 곱게 가르세요. 조리하기 전에 뿌리채소와 갈은 신선한 생강 1테이블스푼을 섞으세요. 신선한 생강의 효소는 실제로 고구마와 비트의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여 몸이 점진적으로 처리하기 쉽게 만듭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2개월 동안 3번이나 제 응급실에 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매번 심각한 저혈당이었습니다. 혈당이 40B, 그 다음 39, 그 다음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계피를 뿌린 구운 고구마를 드셨는데 어디선가 당뇨병에 좋다고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계피를 즉시 중단하세요. 신선한 생강으로 바꾸세요. 그분은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분은 혈당 문제로 제 응급실에 단 한 번도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3번째 대체품은 후추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후추는 매우 효과적이고 뿌리채소와 함께 사용해도 완전히 안전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 들어있어 인슐린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킵니다. 뿌리채소 1인분당 갓 간 후추 4분의 1 티스푼을 사용하세요. 갓 간 것이 필수입니다. 찬장에 몇 달 동안 놓여있던 미리 간 후추는 피페린 함량이 대부분 손실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를 모두 함께 사용하세요. 강황 2분의 1 티스푼, 신선하게 간 생강 1 테이블스푼, 갓 간 후추 4분의 1 티스푼을 올리브유 1 티스푼과 섞으세요. 이 혼합물로 뿌리채소를 코팅한 후 섭씨 190도에서 35분 동안 구우세요.
이것이 제가 응급실에 오시는 45세 이상의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정확한 공식입니다. 이제 즉시 적어두세요. 더 많은 풍미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이 혼합물에 계피를 정말 절대로 추가하지 마세요. 계피 8분의 1 티스푼이라도 위험한 인슐린 복합 효과를 다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작은 양은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채소 전분과 결합된 어떤 양의 계피라도 대사장애가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향신료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풍미, 필요한 모든 건강상의 이점, 그리고 90분 혈당 제한의 위험은 전혀 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변화를 만들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뿌리채소를 변화시킬 세 가지 안전한 향신료 대체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7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정리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매일같이 이 간단한 대체 방법만 알았더라면 응급실 방문을 피할 수 있었을 환자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채소의 계피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압니다. 맛에 대해, 좋아하는 요리에 대해, 식탁에서 가족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계피가 제공하는 모든 것, 즉 따뜻함, 단맛, 깊은 풍미를 제공하면서도 90분 후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인슐린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세 가지 향신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대체품은 육두구입니다. 이제 적어두세요. 육두구에는 계피에서 발견되는 인슐린 유사 화합물이 전혀 없습니다. 구운 고구마 위에 신선한 육두구를 갈아서 뿌리면 혈당 조절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약간 단 맛의 풍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2개당 각각 육두구 4분의 1 티스푼을 사용하세요.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 6개월 전에 정확히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지난달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식후 혈당 수치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혈당 강화도 없고 응급 상황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체품은,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카다멈입니다. 카다멈 꼬투리, 특히 녹색 카다멈은 뿌리채소와 아름답게 어울리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특성을 제공합니다. 카다멈이 안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카다멈은 실제로 혈당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혈당을 지원합니다. 카다멈 꼬투리 3.4개를 으깨서 구운 비트나 당근 위에 씨앗을 뿌리세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은퇴교사 초애 선생님은 아내가 새벽 2시에 그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온 후 카다멈으로 바꾸셨습니다. 저녁에 계피를 뿌린 고구마를 드신 후 심각한 저혈당증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카다멈만 사용하시고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옵션은 생강가루입니다. 생생강이 아니라 말린 생강가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강가루는 계피와 비슷한 따뜻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강은 실제로 혈당 반응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뿌리채소 1인분당 생강 가루 반 티스푼을 사용하세요. 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천일염을 아주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향신료를 뿌리기만 하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체품을 추가하는 시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조리가 끝나기 5분 전에 육두구, 카다멈 또는 생강을 뿌리채소에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보호 화합물을 분해하지 않으면서 향이 스며들게 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끊임없이 듣는 말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선생님,
저는 평생 고구마에 계피를 뿌려 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위험한 조합을 처리하는 신체의 능력은 45세 이후에 크게 저하됩니다. 췌장 반응이 변합니다. 세포 인슐린 민감도가 변합니다. 30세에 안전했던 것이 60세에는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체품을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육두구, 카다멈, 생강가루. 이 목록을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 세 가지 향신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응급 프로토콜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지난 90분 이내에 계피를 뿌린 고구마나 비트를 이미 섭취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차가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세요. 물이 아닙니다. 오렌지 주스입니다. 천연 포도당이 혈액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급락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15분 이내에 따뜻한 물에 꿀 2큰술을 섞어서 드세요. 이것이 골든 타임입니다. 그 이후에는 손상을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예방이 항상 응급치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대사 위험 없이 모든 맛을 제공하는 세 가지 대체 향신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 카다멈입니다. 이 향신료는 인슐린 유사 화합물 없이 따뜻함과 단맛을 제공합니다. 어떤 뿌리채소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방에서 구운 고구마에 카다멈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생강가루입니다. 생생강이 아니라 말린 생강가루입니다. 생생강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린 가루는 혈당 장애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트와 당근에 훌륭한 풍미를 더합니다. 1인분당 1티스푼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육두구입니다. 소량만 그냥 한 꼬집만 넣으면 따뜻한 향신료 풍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당 8분의 1 티스푼을 절대 초과하지 마세요. 그 이상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4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해 중요한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위험한 조합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45세 이후에는 췌장이 인슐린을 더 천천히 그리고 덜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복합 효과가 2배로 강하게 여러분을 타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세는 현기증과 발한을 경험할 수 있지만 45세 이상인 사람은 의식을 잃거나 심장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계피를 입힌 고구마를 먹은 지 90분 후에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혈당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는 70에서 100 사이입니다. 그녀는 제 응급실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뇌는 너무 오랫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시작. 내일 아침 전에 지금 당장 오늘 밤 부엌을 점검하세요. 시나몬 설탕 혼합물은 모두 버리세요. 양념 선반을 확인하세요. 시나몬이 들어간 미리 섞인 양념이 있다면 라벨을 읽어보세요. 구운 채소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즉시 버리세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세 가지 안전한 대체품으로 교체하세요. 카다멈, 생강가루, 육두구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마지막 지시사항입니다. 이 정보를 기억하는 데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지금 당장 해주세요. 댓글에 안전한 양념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정확히 그 문구를 입력하세요. 안전한 양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기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이 문구를 입력할 때 뇌는 더 강한 기억 연결을 만듭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 정보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5살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이모와 삼촌, 형제자매, 이웃들에게요.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죽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박 여사의 딸은 매주 누군가 어머니에게 경고해줬더라면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경고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의 의사입니다. 19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예방 가능한 비극들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비극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세요. 가족을 보호하세요. 안전한 양념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뿌리 채소에 시나몬을 함께 사용해 왔으며 어떤 대체 양념을 대신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부엌 변화가 궁금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음식, 조합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김 박사의 경고가 필요한 45살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